네, 오늘 오전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도리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미친 개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나와보세요. 좀 말씀 좀 하죠. 선동이라는 게 뭐지? 내란죄가 있어야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 선동이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있지만 내란죄가 성립이 돼야 선동이 되는 거죠. 끝까지 내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분과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3차례 하고 압수수색을 2번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때 지지자들이 막 모여들고 해가지고 오늘은 결국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특검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 있겠죠? 네, 뭐 이제는 특검이 내란과 관련된 이 조사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예. 더 이상 이제 수사도 이제 거의 그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와 그다음에 기소가 이제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조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고요. 이미 이제 3차례 출석을 거부를 했고 또 압수수색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사실상 이제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이제 이번에는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늦출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뭐랄까요,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런 측면, 그리고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난 측면,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강제 집행에 나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광재 대변인 3차례 특검이 앞서 출석을 요구했다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왜 안 나갔을까요? 그래서 뭐 특검의 수사가 부당하다. 그리고 부당하다.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측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이게 위헌적으로 출범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의 부당성 또 그리고 수사권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예. 본인에 대해서 제기된 혐의 있잖아요. 예. 이게 내란 선동 혐의인데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내란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 행위를 한 것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전혀 법적으로 처벌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특검의 출석 요구 예.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저 체포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진숙 전 위원장 때를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거 이렇게 차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네. 양복에 아무런 뭐 구속 결박도 없이 그냥 이렇게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당시에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이제 체포 때는 네. 제가 이제 뭐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네. 사실 이제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도망갈 우려는 적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도망가게 되면 그때 체포하러 갔던 이 경찰관들의 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놓치게 때문에 되면? 예. 예. 그리고 또 도망간다는 사람이 뭐 저 도망갑니다라고 광고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좀 특검이잖아요. 근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 법무부 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우 차원에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황교안 전 총리를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체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좀 보면서 예. 확실히 특검이 좀 정치적이지는 않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정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예. 사실 저분이 무슨 정치적으로도 뭐 영향력도 미비하고 뭐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SNS에 어떤 선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올렸긴 하지만 예. 그게 정치적으로 무슨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사실 오히려 구설수에만 오르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확실히 좀 특검이
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에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 보니까 황교안을 지키자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저는 오히려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정말 너무 정치에서 많이 일어나는 레토릭이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공소 포기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예. 이런 여론을 다른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식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예. 또 하나 그 수갑을 채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방송 전에 좀 법조인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때 체포할 때 너무 무리하게 했다. 그것이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 이게 수갑을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는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의 행위에 대한 비례성 또 하나는 도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도주 우려 이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서 또 수갑까지 채우게 되면 또 지나치게 뭐 정치적으로 강압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뜨거 했다. 이건 차원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황교안 전 총리는 나올 때 집에서 나올 때도 뭔가 얘기하고 특검에 들어가기 전에도 굉장히 뭐 힘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주진님? 아까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이 없었으니까 선동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 황교안 전 총리 법조인 출신입니다. 예.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뭐 법정에서도 팽팽히 갈리고 있는 예.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의도가 없었고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어떤 구체적인 기획이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내란죄 혐의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되는 법정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매우 직접 나와가지고 신문을 했던 것이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봤을 때는 무슨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과 또 그 당시에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어떤 예. 비상대권의 합법적 조치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어쨌든 내란죄는 아직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예. 또한 지금 황교안 총리 측은 이런 겁니다. 이 내란 선동이 성립이 되려면은 그 전에 같이 모의를 했었어야 되고 예. 이 내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실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또 연결고리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 전 총리는 내란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란 선동죄가 아니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내란이 아니라고 지금 단정을 하고 있어요. 비상계엄 그 자체를. 뭐 내란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 선전선동이 있을 수 예.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2014년 통진당 사태 때를 다시 떠올려봤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통진당을 그렇죠. 통진당을 갖다가 정당 해산 청구를 하면서 당시에 그 이석기 씨를 갖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기소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럼 그 당시에 통진당은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내란이 없었는데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이 없었는데 어떻게 선전선동이 있을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냐. 예.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다른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을 하고 자신은 내란이 없었기 때문에 선전선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 논리적인 모순이고요. 두 번째로 12월 3일의 계엄과 내란 행위와 별개로라도 이후에 우리나라의 전국 그 12월 3일부터 대선 때까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굉장히 유동적이었는데 매 상황마다 소위 말해서 그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각인이 됐어요. 예. 일단 12월 3일 날 밤에 계엄이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뭐 우원식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체포하라고 SNS에 올린 거. 아니 누가 보더라도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삼권 분립 중에 한 축인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라고 선전선동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옛날에 과거에 통진당도 못했던 이 법원 난동 사건을 소위 말하 우리의 정치의 한 축인 보수 세력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를 맡으면서 이거는 국민 저항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서북지법 난동 사태를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 판결이 나면은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거라고 사실상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능을 갖다가 국민 저항권이라는 미명하에 국론을 반으로 가르고 예.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보수의 어떤 행동, 사실상 폭동을 갖다가 선동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몇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내란 선전선동의 지금 주요 혐의로 알겠습니다. 이제 예. 구속이 된 거거든요. 예, 일단 체포가 된 거죠. 체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황교안 전 총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혐의가 어떻게 될 건지, 뭐 기소가 될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